나는 이 치료가 한번 고쳐지면 완전히 없어질 거다. 이거 완전히 병을 정복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한의사 김동규입니다. 자, 오늘은 축농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축농증 앓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특히 어린이들 축농증 많이 앓고 있죠. 자, 그러면 축농증은 뭐냐? 저축한다고 할 때 그 저축, 가래 같은 걸 할 때 농인데 그게 저축돼 있다. 그러니까는 찐득한 가래 같은 게 코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을 보고 축농증이 난다. 근데 그게 보통 아이들 보면 항상 입 벌리고 있는 애들. 왜? 코가 막혀 있으니까. 코로 못 숨을 쉬니까. 우리가 보통 코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코로 숨 쉬면 코 안의 비점막에서 온도 조절도 하고 습도 조절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감기를 예방하는,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비점막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기관지나 폐 쪽으로 바로 들어간 거를 막아주는 그런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게 코기 때문에, 아무튼 축농증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코가 막혀서 구강호흡을 하기 때문에 감기에도 자주 걸린다. 그리고 또 산소에 우리가 들어오는 양도 구강호흡으로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. 비강호흡으로 하는 게 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소를 흡수하는 양 자체만으로도 둘 다 숨쉬기 더 좋은데 코가 막혀 있으면 실질적으로 산소 호흡도도 떨어진다. 그래서 우리가 뇌로 가는 산소가 많이 가야 공부도 잘 되고 총명해지는데 입으로만 숨 쉬면 그만큼 떨어져요.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산소인데 산소가 들어오는 게 떨어진다. 여러모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. 왜 이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른들보다 아이들한테 많은 거예요. 이게 아이들한테 많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부비동이 덜 성장이 돼서 그 주변부가 아직은 성숙이 덜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주로 어린이들한테 많아요. 다시 말하면 성장이 마무리되고 성인이 되면 축농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장을 위해서는 잠도 잘 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잘 크는데 나중에 어찌저찌 크긴 커도 내가 건강하게 산소도 잘 흡수하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성장되는 거랑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는 거랑은 성장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축농증만 보지 마시고 축농증은 결국은 성장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로 보고 축농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, 우리가 코하고 귀하고 이어져 있는 거 아시죠? 한번 귀 뻥 뚫리는 것처럼 귀하고 코하고 이어져 있는데 코의 부비동에 염증, 다시 말하면 축농증이 여기에 염증이 끼어 있으면 귀도 염증이 파급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. 그래서 코감기 걸렸을 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이염도 같이 따라온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단순한 증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면밀하게 축농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축농증은 수술을 해야 돼요. 축농증을 고치고 싶어요. 축농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. 우리가 치료를 어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나는 이 치료가 한번 고쳐지면 완전히 없어질 거다. 이거 완전히 병을 정복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. 우리가 어떤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도 치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내가 이 축농증이 완벽하게 없어지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성숙 과정을 겪으면 나중에 축농증은 많은 부분을 개선이 됩니다. 굳이 수술을 안 해도. 만약에 나중에 성장이 되면서 부비강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축농증이 어느 정도 일부 부분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농 배출이라든지 이쪽에서만 발현되는 증상들만 컨트롤 잘 해주셔도 굳이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정상적인 성장에도 피해를 없이 우리가 가진 품부받은 키를 다 키울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축농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막혀있는 어떤 표 쪽에 우리의 표피에 뭔가가 막혀있는 증상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는 쪽으로 약을 쓰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해표한다고 하죠. 코 안에 들어있는 막혀있는 점막을 창기운을 몰아내는 쪽으로 약을 쓰게 되면 축농증 증상도 호전이 돼요. 환자들은 코가 뻥 뚫린다는 소리를 합니다.
예,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축농증을 이겨낼 수 있고 나머지 증상들도 도움될 수 있고 축농증이 나아지면서 아이들이 키가 갑자기 확 크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이비인후과에서는 한정적으로 이제 콧물만 잡아주는 쪽으로 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한방 모두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비중격 망곡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비중격 망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에 코에 중격이라고 해서 왼쪽 코 오른쪽 코 들어가는 길이 다르잖아요, 그죠? 자, 우리가 보통 어떤 길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똑바르면 이 공간이 넓죠.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 좁아지는 공간들이 생기죠. 그러면서 우리가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중격 망곡을 똑바르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도 있고요. 또는 이제 비강 자체에 좁아져 있는 부분을 좀 확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수술적인 요법이 다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장기 때 어린아이 때 축농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성장이 완벽히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만약 이 상태에서 중격을 뭐 잘라낸다든지 똑바로 세운다든지 하면 나중에 성장이 됐을 때 얘가 점점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잘라내버리면 지금 당장은 안 막힐 수도 있지만 성장되는 과정에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. 뭐 제가 이제 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뭐 수술을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신다면 수술요법도 필요합니다. 제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제가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비술적인 요법으로 충분히 치료를 가능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그러면은 한의학적으로 제가 치료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코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눈이 이렇게 있겠죠. 이렇게 있으면 치료 혈자리가 여기가 정명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에 콧대가 잡혀지는 눈과 눈 사이의 가운데 부분 정명이라는 혈자리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.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 콧망울 옆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 정명 혈자리를 꾹 누르면서 안쪽 눈꼬리 쪽을 꾹 누르면서 약간 위쪽으로 꾹 눌러주면 시원해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양쪽의 영향 부위를 꾹 눌러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비강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꾹 눌러주는 부위도 좋습니다. 저는 비염 환자나 축농증 환자에 있을 때는 이 영향이라는 혈자리에다가 봉침 시술을 합니다. 봉침 시술을 하면 사실 조금 뻐근하게 좀 아프긴 한데 그 즉시 코가 뻥 뚫리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임산부들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. 평소에는 정명이라는 혈자리랑 영양이라는 혈자리를 많이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축농증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일단은 축농증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는 치료가 일단은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실질적으로 호흡만 잘해줘도 몸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.